예, 자리를 끝까지 빛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또 방청객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메타버스 미래 포럼은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 분야의 학술과 상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어떤 산학연 포럼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메타버스 미래 포럼 3차 세미나를요, 메타버스가 도시를 바꾸다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 세 분께서 하셨고, 지금 또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그 과학기술의 도시 대전에서 우리 메타버스 미래 포럼의 3회 도시를 3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기존에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었죠. 뭐 디지털 도시,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비쿼터스 도시, 그다음 최근에 이제 스마트 시티까지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또 메타버스 도시라는 또 새로운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앞으로 이쪽 분야에 엄청난 산업과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분야에 대한 어떤 과제들이 아마 도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기존의 스마트 시티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상 증강 기술,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논의가 되었던 디지털 트윈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들이 총망라한 그런 어떤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의 총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그 메타버스 미래 포럼에 또 우리 박종일 의장님을 모시고 향후에 이런 어떤 그 메타버스 시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주도적인 산업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와 같은 전반적인 이 국내 메타버스 도시 또는 이제 기존의 스마트 시티를 또 뛰어넘는 그런 어떤 발전 가능성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잠재적 가치,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또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일 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메타버스가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강연을 들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게 마치 우리가 이제 사는 세상은 이제 유니버스인데, 이게 다양한 이런저런 어떤 컴퓨터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만든 세상을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이 현실 세계와 연관되지 않은, 그러니까 물론 연관되지 않은 뭐 게임 세계도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게 현실 세계와 제대로 연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이제 가치를 갖는 디지털 데이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 시티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연결된 데이터, 그거를 활용하는 어떤 인공지능. 그래서 데이터 플러스 인공지능이 이제 스마트 시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저는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저희 포럼의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좋은 이제 정책 같은 거를 제안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이제 패널분들하고 사실 의논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본부처, 아까 장 실장님께서 본부처 이제 3D 공간 모델링 현황 같은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국가가 이제 뭐 연구 과제가 됐든 개발 과제가 됐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의논해 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뭐 이해하는 거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좀 우리 조정철 교수님께서 토론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정희 의장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메타버스 기반의 스마트 시티의 이제 여러 기존의 문제점을 또 해결하고 또 관련된 사업들, 또 관련된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어서 이제 이제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국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송도 스마트 시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어떤 그 연구 성과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근에 있는 그 행정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 세종시,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쪽에 있는 에코시티에 이어서 지금 이제 대전에서도 이와 같은 또 이제 새로운 도시의 형태를 지금 모색을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대전시 과학산업국에 계시는 우리 또 김영빈 국장님께서 이 대전을 메타버스 도시로 구성하기 위해서 또 많은 고민, 또 관련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논의를 또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귀한 자리를 해주신 김영빈 국장님께 마이크를 돌려서 한번 구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으로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 그 메타버스 미래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메타버스 미래 포럼 자체가 정말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일 최신의 그런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하는 포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3회째 세미나를 이제 서울이 아닌 대전까지 내려와 주셔가지고 열어주신 점에 대해서 일단 뭐 박종희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그 장인서 실장님, 진두고 과장님, 정지훈 대표님 아주 좋은 발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정말 그 그러니까 최신의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을 하다가 이제 메타버스까지 지금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전시에 그 접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전시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제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근데 솔직히 아까 전에도 많은 지금 발표를 해주셨지만 정말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려운 게 사실인데, 지금 오늘 그런 포럼의 자리를 빌어서 그런 이 트렌드나 이런 그 기술의 발전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그 정부가 어떤 그 디지털 리들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신산업 선도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함에 따라 대전시도 이에 발맞춰가지고 그 다양한 그런 그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른 메타버스 안에서 펼치는 뭐 미래도시 대전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그 작년 저희도 한 11월 정도에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비전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크게 이제 4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저희가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역 전체가 좀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어떤 신산업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해보자. 그래서 다양한 그런 R&D와 관련된 그 연구 같은 부분들을 이제 대덕특구 대전시에서 좀 그 허브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그 충청의 다양한 세종이라든지 충남 충북에서 뭐 관광, 교통, 교육, 의료 관련된 부분과 같은 여러 그런 지역 센터를 두고 그 신산업을 육성하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큰 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부분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나 뭐 충남대라든지 다양한 그런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그 풀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카이스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이 이제 설립이 됩니다. 전국에서 이제는 서강대하고 카이스트 딱 2군데가 제일 처음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쪽에서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그런 산학연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도 대전시도 좀 미약하지만 그 지원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입니다. 뭐 아까 전에도 그 대표님께서 뭐 AR, VR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R, VR 그리고 AI, 뭐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면서 이런 기업들이 그런 자신들의 기술을 메타버스와 관련돼 가지고 좀 전환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산업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그 시민 삶과 직결된 서비스를 이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도도 다 비슷한 그런 그 추진 방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떤 행정적인 부분, 의료 서비스 분야라든지 관광, 교육 이런 것과 관련된 시민 삶에 직결된 서비스를 메타버스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선 젊은 세대들한테 더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게 일단 지자체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 그 짧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메타버스 전략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전에 그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처음에 이제 에트리에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때는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몇 년 전부터도 에트리랑 같이 사업을 하기도 했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잘 되고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 에픽게임즈에서 그 화려한 내용들을 보고서는 솔직히 기가 죽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런 정도의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뭐 시민들의 기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솔직히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도 많이 들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대표님께서 어떤 한 중간 정도 선을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성비라고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서비스를 적정 수준에서 제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아까 전에 개발하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내년에라도 저희가 대전시에서 바로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협의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한 2가지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메타버스 관련된 4가지 분야에 대한 전략을 추진을 하면서 같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지금 일단은 뭐 기재부 사업에서 지금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뭐 국회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라도 이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도입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계획인데요.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재난 상황에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의 기획은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일단은 기재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많은 지금 오피니언 리더들이 계신데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해서 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2번째는 이제 예타 사업으로 좀 더 크게 충청권 전체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 충청권 메타월드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메타버스 기반으로 이제 구현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되겠는데 대전시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어떤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과 연결해서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농촌 지역에서는 뭐 메타버스 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서비스라든지 뭐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비슷한 형식의 그런 플랫폼에 얹어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예타 기획 과제를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전문가들한테도 계속 자문을 얻으면서 실제 사업으로 이루어내면 어떤 식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제 시민들한테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 될지 지속적으로 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잘 드린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가 그 메타버스와 관련돼 가지고는 상당히 좀 공무원 차원에서 사실 이제 그 최신의 그런 트렌드나 이런 부분을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포럼들이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요청드리겠고요. 저희 대전시도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국장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국장님 말씀처럼 벌써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대전시가 뭐 관련 사업, 특히 이제 기업이 일하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뭐 관련 또 산업, 또 그뿐만 아니라 뭐 관광이나 또 재난 얘기까지 굉장히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 거기 추가적으로 또 인력 양산 부분까지 그 신경을 쓰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이 대전이 어느 도시보다 또 이제 앞으로 이런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특히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주요적 일자리까지 또 유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뭐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 국내의 어떤 그 메타버스 시티 또는 스마트 시티를 갖다가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또 해외 선진 사례를 또 많이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유럽에서도 이와 같은 스마트 시티 또는 이제 이쪽 분야에 많은 또 논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유럽 쪽에 덴마크의 코펜하겐, 그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이와 같은 도시가 굉장히 케이스스터디로 많은 연구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가면 그 도시만의 어떤 독특한 어떤 도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역사학자, 인류학자인 그 루이스 맨포드는 이 도시를 가면은 그 도시의 어떤 수준을 알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만든 최고 예술 작품이 바로 도시이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간과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유럽에서 또 연구하시고 공부하시는 또 우리 안성희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인간 중심의 스마트 시티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휴먼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삶의 장소가 되는 그런 어떤 도시에 대한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안성입니다. 최근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샘플링으로 봤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비전 제로 프로그램으로 뉴욕시티를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도시에서 이제 트래픽 시뮬레이션을 했었는데, 저희가 디지털 트윈에서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랐던 부분이, 그 트래픽 시뮬레이션의 메인이 자동차나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희가 보통 보여주는 비전에서는 멋있는 건물들과 그다음에 뭐 날아다니는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보도 트래픽 트래킹을 통해 가지고 리얼 타임으로 그 보행자 위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 데이터 값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행자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어떤 관점이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시는 도시의 어떤 공간과 그다음에 그 도시에 있는 여러 인프라들, 기술들, 서비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도시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간과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메타버스 기술을 이야기할 때도 이제 3대 메타버스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배리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배리어에 대한 논의가 저희는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스마트 시티에서 그 시티가 서스테이너블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서 유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살아있는 도시의 그 데이터 값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정보이든 그런 피드백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만든 다음에 나중에 유저를 생각하자가 아니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대전이 조금 다르다면 하는 기대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교수 말씀처럼 이제 이 도시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역동하는 어떤 생명체와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정말 좋은 도시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도시, 또 시민들이 어떤 의견, 여러 가지 자유로운 의견들이 피드백되고 또 선순환 데서 반영되는 도시, 이 부분을 주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공감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또 이제 오늘 또 그 사회를 맡아주신 또 우리 김성재 박사님을 또 모시고 또 최근에 이제 초실감 미디어 기술 이쪽 연구에 굉장히 많은 또 연구를 해주시고 계신데 또 김성재 박사님 의견도 추가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도시기술연구원의 김성윤입니다. 사실 뭐 저는 그 도시와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초가가 대전이어가지고 꼭 저 좀 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좀 낑겨서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좀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좀 개인적으로, 이건 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저도 이제 이 패널 토의에 참가하면서 좀 나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좀 인터넷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 정주의 황리단 길이라고 되게 유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옮겨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메타버스 상에서 그 아이템들, 음식들이라든지 뭐 커피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면 실세계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메타버스 그 공간에서 이렇게 구경도 하고 이것저것 명소들도 구경하고 그것들이 다시 실제 황리단길을 방문하게 되는 곳으로 좀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 선순환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서 국내에 있는 여러 관광 명소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놀러 오면 장인어르신이 몇 군데 안 보여주세요. 늘 가던 데만 가면. 그래서 저도 대전도 충분히 지금 그 일들을 그런 과정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광 명소라든지 발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메타버스와 연계해서 뭔가 그런 관광 명소들을 만들고 그런 것도 저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 성심당이 또 그런 되게 그 대전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간다 그러면 저희 딸내미들이 빵 좀 사와. 그래서 저희 딸내미들이 그럼 나중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핸드폰을 주고 여기서 체험을 해라. 그리고 빵을 네가 골라라. 그러면 그 빵들이 이제 저희 집으로, 서울에 있는 저희 집으로 택배로 배달이 된다든지 또 그런 시대가 좀 왔으면 좋겠다. 저는 성심당빵 정말 좋아하고요. 네, 저희 와이프는 꼭 원하는 빵이 있습니다. 보문산 메아리라고요. 제가 네, 하는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좀 되는 시대가 이 메타버스와 함께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는 좀 플랫폼인데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도시들이 정부 주도적이라든지, 예를 들어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어떤 실물 공간, 부동산 이런 거 중심으로 개발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도시 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시간이 흘러서 사람의 생각들이 바뀌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가 좀 쉽지가 않다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화 되면서 이런 것 구조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쉽게 손쉽게 변경을 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장점이 있어서 뭐 사람들은 이제 공간의 민주화, 뭐 탈중앙화 뭐 이런 것이라고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시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도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뭐 부정적인 기능들, 뭐 도박, 뭐 그리고 뭐 사기, 뭐 사이버 마약,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도 좀 같이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 플랫폼 상에서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뭐 제도적인 문제들을 반영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이 그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도박을 지속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사이버 캅, AI 캅들, AI로 만든 뭐 경찰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발견을 한다.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면 그때 이 개인의 문제이냐, 사생활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메타버스 도시 플랫폼들도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도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들도 같이 좀 고민되고 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정진 박사님. 예,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그 대전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경주 사례를 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주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역사와 또 전통, 그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헤리티지, 문화유산이 많이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들 잘하는 스마트 문화 도시의 어떤 그런 발전 영상 이런 좋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우리가 또 우려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메타버스 도시를 구축을 하다 보면 각종 이제 범죄라든가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그런 측면에서 윤리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두 가지 측면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그 첫 발제에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예, 장선 실장님 다시 한번 귀중한 발표 감사드리면서 이제 좀 궁금한 것이 이제 또 이런 어떤 스마트 도시 물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공간 정보를 이용한 뭐 BIM 설계라든가 각종 도시의 안전 문제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어떤 실질적인 구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또 추가 의견 있으시면 또 잠시나마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국장님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상용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거의 상용화가 물론 이제 기대치에 따라서 조금씩 보완해 가야 될 것이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조금씩은 개선돼야 되지만 그렇게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제가 즐겨봤던 드라마가 이제 뭐 많이 보셨지만 우영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했습니다. 200억 들여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과제가 한 500억 정도 되는 과제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전은 사실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애들이 많이 활용하세요. 많이 협력하고 있는데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MOU도 맺고 여러 가지 이제 추진도 했지만 그게 완성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렇게 좀 정보도 공유되고 연구소와 학교와 또 기업들이 소통하는 문화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끔은 저는 디지털 트윈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에게 설명할 때 너희 내비게이션 쓰지 않느냐. 내비게이션은 디지털 트윈의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갈 때 우리 시간도 시뮬레이션 해보고 안내도 해주고 정보를 주는 아주 조용한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메타버스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어떤 시뮬레이션 정보를 준다면 상호 소통의 공간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 사람을 위해서 메타버스 공간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쓰여지는 기술로 모아져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공간을 특정 누군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개방형 체계 시스템 내에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거듭나길 맡고요. 발표 들어가서 6일 남았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발표를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여기 패널 토론까지 참석을 해주셔서 또 축하 의견까지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 오늘 이제 패널 위원분들 의견을 다 한번 들어봤는데요. 또 여기 계신 또 방청객 분들에게 또 마이크를 좀 돌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 패널 위원분께나 아니면 이제 의견 혹은 뭐 질문 혹시 한 추가 뭐 코멘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네. 말씀 잘 들었어요. 아이, 거기서. 저 한기대에서 김원택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전문가분들 발표 들으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좀 화려한 그 기술의 향연이 아니었었나 싶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메타버스 시티 오늘 타이틀로만 포커싱 하면은 이제 메타버스 시티잖아요. 근데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UCT, 그다음에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또 스마트 시티, 또 이제는 이제 메타버스 시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그 다양한 시티를 이제 넘어오면서 사실 뭐 변한 게 별로 없어 보이고 뭔가 혜택이 느껴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기술 공급자 입장에서의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시티면 진짜 시민들의 어떤 그 혜택이 돌아갈까, 혹은 이 도시에서 그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가들, 지금 기업가들 많이 만나보시면 특히 제가 있는 학교가 이제 천안인데 충남권, 충북권, 대전 기업하시는 분들 힘들어 죽겠다거든요. 왜 인력을 지금 양성한다고 하면 이게 막 크게 메타버스 이용 교육 좋은데, 그런 이 사람 돈 투자를 많이 해서 양성시켜놓은 이 친구들이 결국 이 도시 플랫폼에서 남아있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대전시에서는 전략이 있으신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꼭 해야 될 이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영국 기자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 고민은 정말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저희가 나노 반도체 요새 한다라고 하고, 바이오 관련된 기업 간담회도 하고, 그럼 간담회를 하시면 다른 이야기는 안 하세요. 그냥 인력 양성, 그리고선 그 인력이 최대한 이렇게 딴 타지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선 이제 펀드를 통한 그런 자금 지원, 딱 그 두 가지 외에는 솔직히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저희 아주 재밌으신 지금 오늘 사례를 해주신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정주 여건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그거는 솔직히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고, 다만 그 청년들한테 어떤 그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카이스트 메타버스 대학원 같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창업과 관련된 그런 생태계를 많이 만들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대기업의 그런 직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금 더 이렇게 본인의 그런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며칠 전에도 아무튼 카이스트 총장님이랑 저희 시장님 만나셨을 때도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무튼 자기네 카이스트는 창업이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새로운 그런 진흥원 같은 부분들도 만들어주고, 그런 학생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 좀 같이 지원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과학산업국 쪽에서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할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뭐 재미있게 도시를 만드는 부분은 진짜 저희 그 시 전체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노력을 하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직업교육 훈련의 디지털 트윈 연구를 막 시작한 김신혜라고 합니다. 오늘 저도 현란한 그래픽에 정신을 좀 차리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저희는 사실 이제 노동시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인력 양성과도 관련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추후에 다가올 노동시장 쇼크에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하고 그 인력들이 추후에 성공적으로 노동시장 성과로 즉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이 되는 디지털 트윈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시작했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물리적 세계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성격을 모델링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존에 이제 노동 경제학에 세우던 시뮬레이션 방식이 있는데 그래픽도 굉장히 점점이 좀 매력이 없는 그래픽이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 분들도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간의 그래픽이 가미된 디지털 트윈 도구를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추후에 노동시장 변화에 대비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뭐 행위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없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포럼에서 저희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부분에 기획을 좀 같이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이쪽 분야 안성희 교수님 이쪽 또 전문가여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오늘 이제 도시 중심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간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기반의 어떤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저희 전문가들이 보아도 늘 매일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심지어 뭐 요즘은 스페큘레이션 디자인이라는 학과가 그 연구광립예술학교에 생길 정도로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상상하는데 그것이 사실 시각화돼야지 사람들에게 예상이 되고 특히 이제 사용자 입장이나 시민들 입장 혹은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칭화대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을 사이언스 비주얼라이제이션 디파트먼트로 이름을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 과학의 어떤 그 리터러시를, 사이언스 리터러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까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쓰여졌던 시뮬레이션들이 지금에 와서 거의 지금 효용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요즘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 글로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전에 컨설팅 업체들에게 컨설팅을 맡겼더니 효과가 없더라. 몇십억씩 주고 맡겨도 결과치가 잘 안 나오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설팅은 이런 융합적인 시뮬레이션이 가지 않으면 되지 않고요. 근데 그 중심에 저희가 이제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에셋 중심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페르소나 중심의 시뮬레이션으로 시뮬레이션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사용자 중심, 페르소나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이 돼야지 그것이 에셋이나 어떤 타겟 자체의 포지셔닝이, 그러니까 밸류 포지셔닝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창업을 해도 다른 데를 바라보고 창업의 방향을 지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직업훈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뭔가 좀 잘못 찍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가 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메타버스의 기술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과연 어디냐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서 저희가 이제 에셋 중심에서 눈을 돌려서 사람 중심이고 이 사람 중심의 페르소나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뭔가 다른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의견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나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 아, 예. 국장님에게 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LX 한국도정보공사에서 온 최원근 박사라고 하는데요. 국장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메타버스랑 디지털 트윈의 중요한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람 사용자들 뭐 아바타들의 이런 참여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도시의 어떤 메타버스를 만들면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의사결정들 뭐 유해 시설을 설치한다던가 지하철 노선을 뭐 어떤 라인을 어디에 이제 뭐 1안 2안 중에 선택한다던가 이런 시민들 해당자들이 이제 그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시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런 거를 지원을 하시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떤 데 이렇게 초대한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행정적으로 뭐 약간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런 어떤 메타버스의 그 시민들의 참여, 해당 참여자들을 이제 모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입장에서 어떤 뭐 법제도적으로 뭐 규정을 어떤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히 제가 답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제가 스마트시티 과장으로 있었을 때 그 LX랑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일단은 그 디지털 트윈 구축이라든지 뭐 그거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뭐 R&D를 할 수 있고, 이런 기반을 구축하는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메타버스로 넘어오면서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정말 시민들한테도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계속 개념이 확장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법 제도적으로 뭐 선제적으로 이제 많이 그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빠른 적용을 위해서는. 예, 시간 관계는 한 분만 또 혹시나 있다면 예, 또 의견 혹시 또 질문 또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예, 그러면 오늘 그 금요일 장시간 동안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세미나까지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우리 메타버스 포럼 의장님의 마무리 멘트 잠시 듣고 또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시간도 다 되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모두의 그 질문을 드린 거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R&D라든지 아니면 뭐 시범 사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도시를 우리가 잘 바꾸려면 어떤 거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또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데이터가 좀 쉽게 손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도시에 대한 거는 공공 데이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뭐 공공 데이터를 어떤 거는 뭐 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공부가 돼서 그런 것들이 좀 오픈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갖춰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AR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아까 장 실장님이 VPS에 대한 질문도 받으시고 했는데 결국 이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데 AR 서비스를 아웃도어에서 제공하려면 근데 그러려면 이 전체를 다 모델링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누구도 할 수 없는 게 오직 구글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전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거 3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제대로 서비스 하려면 3개월보다도 더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자, 그러면 네이버는 할 수 있는데 그 다른 신생 업체나 이런 데서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느냐 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공공에서 그런 어떤 기반, 인프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전국의 어떤 스트리트 맵 같은 거를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 굉장히 3D 맵 같은 거 고정밀로 막 제작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건 되게 막연하거든요. 근데 그 돈 들이면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노력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 도시가 확 바뀌고 정말 살만한 곳이 되는 그런 세상이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패널 교육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사용해 주신 조우식 교수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